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모처럼 양대지수 1%대 상승 나란히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상승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중 섹터, 사실 지난주에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살펴보면요. 집중 섹터가 2차 전지고 회피는 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캐즘 말고 이제 ESS에 집중을 하면서 그 모멘텀 속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악재였던 LG 에너지솔루션의 계약 취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이 전기차 쪽에 있는 이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네. 작용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ESS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 포드에 대해서 9.6조 원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조금 나온 부분은 있지만 결국 내년에 이 어떤 성장 섹터로 바라봤을 때 결국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인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올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결국 GPU에 대한 이 보급이었지만 결국 내년에 있을 때는 결국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그 전력을 얼마나 효율화하느냐에 더 초점이 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ESS가 하나의 어떤 성장의 축으로 작용되면서 2차 전지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전기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내년도 주가를 이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회피는 바이오입니다. 사실 바이오 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1월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회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회피 섹터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오스코텍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지온 같은 이런 임상 소식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이 세론이라는 차익 실현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대한 대주주 회피 물량을 지켜보게 되면 바이오가 아무래도 올해 내내 굉장히 크게 올라다 보니까 그런 회피 물량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결국 내년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기술 수주 같은 경우도 어떤 수주 소식이 나와야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회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해봐야겠죠. 역시나 반도체에 집중을 해주셨고요. 지난주부터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주항공 그 안에서도 통신주를 좀 짚어주셨는데 두 섹터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통신 같은 경우는 결국 인프라 차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에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이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에 대한 여지는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펀딩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조정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회피가 된 부분은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H200 이 수출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HBM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2028년까지 연평균 거의 40% 넘게 성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 매진 상태를 넘어서 거의 상당한 미충족 수요 상태임을 어느 정도 이제 내보였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혜가 기대된다. 오늘장에서도 플러스권에서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반도체랑 우주항공 관련주 리뷰해 주셨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역시나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도체가 35%고요. 2차 전지 25%, 금융과 방산과 우주가 각각 20%씩인데 앞서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으니까 금융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 증권주 상승에 대한 기대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뭐 시세를 내주는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다른 반도체나 아니면 통신 쪽이 좀 더 수급이 좀 쏠리고 있죠. 예, 네. 수급이 쏠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로봇 쪽도 지금 한 섹터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넣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금융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굉장히 크게 오르는 이 상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지 차원에서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에 있는 정책 자체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외국인 통합 계좌를 바탕으로 굉장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로 충분히 이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넣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최근에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 증권주나 아니면 금융주 위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난주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결국 스페이스X가 어떤 한 축으로 성장 축으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결국 비상장 투자이기 때문에 이 비상장 투자를 지금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STO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STO 법제와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이 나오게 되면 그런 점들에 있어서 금융주들이 조금 더 새로운 성장성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섹터 속에서 탑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필옵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인데 AI 시대의 필수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유리기판 삼성전자 역시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HM 자체에서도 네. 이제 결국 이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그렇죠. 이제 핵심 포인트로 내년에는 작용할 것 같고요. 결국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 재질에 있어서 이제 유리 재질로 바꿔야만 결국 고밀도, 고해상도에 있는 이 뭔가 설계적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유리기판 쪽이 조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와 함께 유리 인터포조라는 이 협력 개발을 위해 파트너를 같이 합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금 파트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여전히 이 필옵틱스에 있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옵틱스 자체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쪽으로 새로운 제품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돈을 잘 버는 캐시카우뿐만 아니라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부여하는 유리기판 쪽으로도 수혜받게 되면 그럼 주가 흐름이 내년에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옵틱스 디스플레이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의 탑픽으로서 필옵틱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제시해 주셨고요. 2차 전지의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장격인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포드와의 이야기는 전기차에 대한 불확실성이지만 이제는 내년도부터 ESS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기대해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실적이 더 기대되는 부분들은 네. 이미 3분기에 어느 정도 기대되는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지금 이미 수주 전량을 확보했고요. ESS 관련해서 결국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국내 3사 중에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ESS가 지금 성장성이 매년 지금 거의 25% 이상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ESS 배터리 생산 능력 자체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50기가와트까지도 또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결국 내년에 있을 때는 이 ESS를 누가 선점하냐라는 차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대장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됐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을 오늘 픽해 오셨네요. 예,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은 전 전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할지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물론 원전도 한 축의 섹터는 있겠지만 저는 태양광이 어떤 한 축의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이 설치부터 이제 원전을 공급하기 전기까지 공급하기까지의 이 기간이 10년 정도 걸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가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빠르게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조차도 최근에 네. 태양광을 통해서 지상보다 6배에서 10배 높은 효율로 24시간 무제한 전력이 공급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런 점들에 있어서 태양광 섹터를 아무래도 올해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중 탑픽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솔루션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초에 단기 고점이 지금 44,150원까지도 올랐던 찍었던 부분은 있는데 이게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태양광 부지 매각 이후에 손실이 굉장히 잡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양광 쪽에서는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향후에 미국과 어느 정도 협업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 모듈 생산 전공정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원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미국에서는 조심스러워하고 배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내 태양광 관련주 시세를 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솔루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서 비중을 봤을 때 방산도 20%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질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서 지금 에스토니아 진출까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방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율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사실 일어나는 걸 별로 원치는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있을 2월에 이 뉴스타트 조약 같은 이 핵무기 감축 조약도 있을 거고 골든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래도 이런 이 돔 형식의 이 요격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천무라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주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포트 리뷰해 보도록 하죠. 김주혁 PB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